자, 이번 시간에는 간주 공급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 재신고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 공급식이네요. 당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대요. 이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나요? 요거 사업상 증여다, 그죠? 사업상 증여. 자, 우리 특정인에게, 그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거나 저대가로 재화를 공급하게 될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간주 공급에 해당하게 되죠. 간주 공급은 대가 없이, 그러니까 무상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재화를 무상 공급하게 되었을 때 유상 공급, 대가를 받은 공급과 똑같이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가, 얘가 시가죠. 판매가 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를 입력해볼까요? 자, 매매추정표 입력합니다. 매매추정표 입력하셔서 월만 입력할게요. 7월 25일날. 자, 지금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증빙이 없기 때문에 무증빙 해서 매출, 재화가 공급되었지만 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14번 건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별. 자, 품명은 접대비다, 그죠? 접대비. 자, 공급가액은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가 50만원 넣어줍니다.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저도 이렇게 수시로 틀려요. 그죠? 부가세 유형이 건별, 현가, 카가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그죠? 따라서 50만원이 아니라 55만원을 입력해야 되죠. 저도 실수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기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부가가치세도 손으로 고쳐야 되더라. 자, 거래처 넣을 수 없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처 넣을 수 없어요. 제가 4주차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매매추전표 입력에 상단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단의 거래처는 증빙을 누구한테 발행했느냐요. 근데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증빙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거래처 없다. 비워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엔터 치면 상단에 거래처 따라 내려오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증빙 발행 안 했으니까 세금 계산 전자고 뭐고 선택할 수 없다, 그죠? 이거 위에 있는 메뉴 복사돼서 내려오는 거 싫으시면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엔터 안 치시고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다, 혼합. 그죠? 왜? 이거 대변에 제품 그대로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돼야 된다, 그죠? 자, 대변에 제품, 거래처에 제품 갖다 줬다, 그죠? 제품 감소시키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갖다 준 제품 얼마짜리? 40만원짜리 갖다 줬다, 그죠? 제품 그대로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원가 40만원짜리 줄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대변에 제품, 상품, 원재료, 이러한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코드 걸어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 입력하고 적용코드 바로 가려면 탭키 누르셔야 돼요. 탭키 누르면 적용코드 바로 가더라. 그래서 적용코드 8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타계정 대체. 제품이라는 자산 코드가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더란 말입니다. 그죠? 무슨 계정 과목으로?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더란 말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자, 이때 거래처 어느 거래처인지 보셔야 되죠. 자, 거래처, 매출처 거래처. 그죠? 매출처는 영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래처다. 그죠? 따라서 800번대 코드 쓰시면 되겠네요. 접대비 검색하시면 500번대 코드부터 800번대 코드까지 뜬다. 그죠? 500번대는 제조업하고 관련된 거래처. 800번대는 본사, 사무직하고 관련된 거래처. 그죠? 800번대 코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만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요거 교재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 간주공급 매우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이론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자, 부가 가치 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즉 공급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우리가 매주 전표 입력에 입력할 때 뭘로 입력하라? 14번 건별로 입력하라. 그러면 간주공급이 어떤 경우인데? 그죠? 간주공급은 크게 4가지 케이스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와 이렇게 나눠지더라. 자,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으로 전용. 이건 뭐예요? 과세되는 재화를 사와서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영업용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환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이거를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는 직매장 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을 다른 말로 직매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매장 반출.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어떤 경우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쓴다든지 아니면 종업원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쓴다든지 자기 회사에 쓴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혹은 제품을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회사에 쓴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다음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 자기의 고객이나 회사의 고객이나 불특정 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혹은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광고 선전비로 봅니다. 사업상 증여를 안 봐요.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이나 폐업 시 사업장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은 싹 다 간주공급으로 보더라. 그와 같이 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간주공급 복습 한번 했어요. 잘 봐두시고 매입자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해서 조회 돌립니다.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저장된 거 있는데 그거 그대로 불러올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새로 불러오려면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내용까지 반영해서 불러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매출 중에서 과세 부분에 기타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14번 건별로 입력했는 건 요 기타란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매입으로 가볼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해야 되고 고정자산을 취득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더란 말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내려가도록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요 두 가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는 거와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 불공제 작성하는 거. 요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제 가능한 매입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수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세금계산서랑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뭔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웠죠? 세금계산서는 거래 징수에 대한 증빙이죠. 거래 징수.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요. 부가가치세를 받은 거에 대한 계산서예요. 따라서 우리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어요. 거래 징수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를 세금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2장 발행합니다. 2장 발행해서 한 장은 공급자가 가지고 있고요. 한 장은 공급받는 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2장 발행할 때 적색,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요. 우리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 순간 한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청색. 청색은 공급받는 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을 했다면 매출을 했다면 빨간색을 가지고 있을 거고 매입을 했다면 파란색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세금계산서의 색깔만 봐도 내가 매입인지 매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세금계산서 파란색이니까 뭐예요? 매입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란에 있어요. 우리 회사 3일전자. 그죠? 그러면 내가 물건 누구한테 샀다는 얘기? 대신한테 샀다는 얘기. 공급자. 그죠? 그래서 이거 세금계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고 적혀있죠?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파란색 받은 거예요. 주식회사 대신한테 공급 시기 8월 1일 날 공급가액 물건 가격이죠. 2천만원짜리 전자부품 산 거예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가 어떻게 줬어요? 외상했대요. 그죠? 그래서 위에 설명 없어도 요거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전자부품이 뭐냐는 거죠. 상단에 보세요. 원재료래요. 그죠? 요 거래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자, 증빙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자, 공급시기 8월이네요. 자, 부가가치세 붙은 거래예요. 그죠? 세액 10% 붙었네요. 매매주 전표 입력에 입력하셔야 되죠. 월 8월 날짜 비울게요. 1일. 자,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죠. 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51번 과세. 품명은 원재료고요. 수량은 없네요. 비우세요. 공급가액 2천만원. 20 플러스. 그죠? 증빙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신한테 받았죠? 자, 이거 증빙 누구한테 받았는지 넣으셔야 돼요. 자,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 전자입니까? 전자니까 전자 입력에 입력하셔야 되죠? 자, 분계 유형 대가 어떻게 받았다고? 전체 외상했다, 그죠? 원재료 구입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2번 외상.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맞는지,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맞는지,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대신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자, 2번. 자, 대신에게 구입했는 원재료 중에 불량이 있었대요. 그래서 50만원에 대해서 반품하고 수전 세금계산서, 어쨌든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리고 대가는 외상에서 반제하기로 했대요. 외상매입금에서 차가.
자, 그럼 언제 반품했는지 한번 봅시다. 공급 시기 8월 2일날. 8월 2일날 반품했네요. 반품 금액 마이너스 50만원. 그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일날 과세 이용은 세금, 매입이다. 그죠? 매입 세금 계산서 내받았다. 그죠? 51번 과세. 자, 품명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반품했으니까 마이너스 넣으셔야 되죠. 마이너스 50만원. 그죠? 거래처는 대신. 자, 이때 위에 계정 과목 코드, 위에 거래처 코드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래처 코드를 그대로 200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거래처 코드 복사하시려면 이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요.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 위에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어랍. 요렇게. 복사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내가 받았는 세금 계산서 전자다. 그죠? 전자 입력 체크. 그 다음에 나 이거 외상 매입금에서 까기로 했죠. 따라서 분계 유형 외상 매입금. 외상.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래 볼까요? 세 번째 거래. 자,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저 언제 구입했는지 봅시다. 2020년 8월 3일날 얼마 줬어요? 3천만원짜리 기계 받았네요. 기계 샀네요. 그죠? 세액 300만원. 이건 부가가치세, 이건 세금이다. 그죠? 세금. 세금 붙었는 거니까 매매주 전표 입력에 입력하셔야 되고, 기계 가격은 3천만원이에요. 300만원 세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는 거 전자세금 계산서. 자,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기계 사고 외상했네요. 기계 사고 외상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네요. 그죠? 일단 입력해 볼까요? 자, 공급 시기 3일. 자, 기계 샀으니까 매입 보셔야 된다. 그죠? 증빙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 자, 품명은 기계 샀어요.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기계 자동 조립 기계라고 적혀있네요. 자동 조립기. 자, 공급가액 3천만원. 자, 증빙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동우기계한테 받았다. 그죠? 자, 내가 받았는 세금 계산서 전자네요. 전자 입력 넣으시고요. 대가는 혼합이죠. 왜? 차변에 기계 사고 대변에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된다. 그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분계 유형 혼합 처리합니다. 차변에 원재료 아니죠. 기계장치 처리하셔야 되죠.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해야 된다. 그죠? 3,300만원. 자, 요거 하고 하나 하셔야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요런 설명 드렸어요. 자, 매입세, 여기 고정자산을 취득한 세금계산서는 뭐를 작성하라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금 기계장치, 자산 취득했으니까 요거 작성해야 되겠죠. 요거 작성하러 가볼게요. 자, 회계 메뉴 가셔서 부가가치세 원에 가시면 제일 밑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있어요. 가볼까요? 가셔서 여기 날짜 8월이니까 과세기간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들어간다. 그죠? 넣으시고 상단에 보시면 블록이 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입력하셔도 돼요. 그죠? 세금계산서 보시고요. 수기로 치셔도 돼요. 뭐 8월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기로 치셔도 되는데 이미 어차피 매매주 전표 입력해놨으니까 불러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 코드는 자동으로 매매주 전표에서 땡겨와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 계정 과목은 매매주 전표에서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건물 구축물 계정 과목 코드 중에 여기에 추가해주면 추가되어 있는 계정 과목 코드는 다 땡겨온다는 얘기예요. 언제 날짜로? 7월에서 9월 날짜.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데이터를 매매추 전표 입력에서 입력했는 데이터로 새로 불러옵니다. 혹시나 기존에 입력했는 데이터 있다면 삭제되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죠? 요거 해주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작성해줘야 요 서류가 부속 서류가 신고서에 첨부가 돼야 됩니다. 하고 요건 닫아줄게요.
이렇게 자료를 땡겨와서 열어주고 닫아주는 행위만으로도 신고서 전자신고할 때 첨부가 됩니다. 되었죠? 자, 이제 다음 거래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학계편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거래 요게 끝이네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학계편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세금계산서 학계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 지금 3개 입력했다, 그죠?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서 7월에서 과세기간 7월에서 9월 넣으시고 조회 하시면 하단에 매입세금계산서, 그죠? 거래처 볼까요? 매입거래처 두 군데네요. 동우기계, 대신. 그죠? 자, 대신이라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2개 끊겼죠. 처음에 원재료 매입했는 거 하나, 반품했는 거 하나, 2장. 그죠? 그 다음에 기계 샀는 거 1장. 이렇게 해서 총 3장. 그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냐, 종이세금계산서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로 끊었냐, 주민등록번호로 끊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한번 볼게요. 7월 1일에서 9월 30일. 들어가서 아니요 해야 되죠? 새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럼 하단에 매입세, 매입 뜹니다. 매입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야? 아니면 만약에 카드 영수증 받았다. 그러면 그 밖에 공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여기 세금계산서에 일반 매입 있고 고정자산 매입 있죠. 네, 고정자산 매입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뭔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게 유형자산이다. 그러면 요 11번 칸에 들어가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요 10번 칸에 들어갑니다. 10번. 여기. 그래서 요 11번 칸에, 요 고정자산 매입 칸에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요 서식이 첨부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서식은 열어서 불러오기만으로도 이렇게 첨부를 시킬 수 있어요. 되었죠? 자, 다음 거래 입력해볼까요? 자, 영세율 매입 거래 한번 봅시다. 자, 수출용 원자재. 자,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했대요. 원자재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자, 증빙 볼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받았네요. 그죠? 언제 받았대요? 2020년 8월 4일날. 공급가액은 1,400만 원이고요.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제로죠. 그러면 우리 대가 줘야 된다, 그죠? 대가는 외상했네요. 원재료 매입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그죠? 자, 거래 입력하러 갈게요. 영세율 거래니까 세액이 있기는 있는 거죠. 0이어서 그런 거지. 따라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 갑니다. 가서 8월. 자, 날짜는 4일. 자, 유형은 원재료 샀어요. 매입이죠.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2번 영세 처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품명은 원재료고요. 아니면 뭐 수출용 원재료라고 쓰세요. 내가 왜 영세율 처리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죠. 자, 공급가액은 1,400만 원. 자, 증빙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죠. 한성한테 받았네요. 자, 내가 받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다, 그죠? 전자입력에 전자입력 체크하시고요. 대가는 외상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 따라서 분괴유형 2번 외상 처리하시면 되죠. 자, 면세거래 갈게요. 자, 페이지 384페이지. 384페이지. 자, 회계팀 직원이네요. 회계팀 직원. 본사 직원이네요. 본사 직원. 회계팀 직원, 사무직 직원이다. 그죠? 사무직 직원들의 교육을 받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죠? 계산서. 언제요? 8월 5일 날. 그리고 얼마 줬어요? 계산서니까 면세다. 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 없어요. 공급가액은 70만 원이네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 8월 5일 날.
자, 교육을 샀어요. 교육 받았으니까. 교육을 매입하고 계산서 받았어요. 교육 매입했으니까 매입.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러면 53번 면세가 돼야 되죠. 품명은 지출 증빙 실무 교육 받았어요. 공급가액은 70만원. 그죠? 증빙 누구한테 받았어요? 재경 아카데미. 자, 근데 내가 지금 받았는 계산서 종이다. 그죠? 그럼 이 전자세금 건너뛰셔야 돼요. 방향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지금 회계팀 직원의 교육이에요. 따라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보통예금이다. 그죠? 혼합이네요. 혼합.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라고 검색하시면 500번대 코드부터 800번대 코드. 우리 보통 제조업은 3일전자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 제조업은 500번대 코드하고 800번대 코드밖에 안 써요. 자, 비용 계정 과목 코드 중에 500번대는요, 제조경비. 제조와 관련된 경비 코드고요. 600번대는요, 건설업에서 쓰는 거예요. 도급 건설 경비예요. 그 다음에 700번대는 분양 건설 경비 코드. 건설 중에 도급하고 분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번대하고 700번대를 건설업들이 쓰는 코드.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800번대는 이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코드. 즉 얘는 본사나 사무직에서 쓰는 경비 코드. 얘는 공장에서 쓰는 주로 공장하고 관련된 경비 코드. 그래서 우리는 주로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 선택이에요. 근데 얘 지금 회계팀이라 그랬으니까 본사하고 관련된 800번대 코드 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825번 교육훈련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그래서 70만원. 근데 이때 AT 자격증은 특이하게 반드시 거래처에 이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거래처에 거래처 코드가 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처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 한국은행이라고 은행 거래처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신고서 들어가서 7월 1일에서 9월 30일 해서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셔야 되죠. 그래 업데이트가 된다. 그죠? 그러면 메인 내역 보시면 여기 일반 매입. 자, 특이하게요. 매출세액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과세냐 영세냐를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애를 제대로 기록했냐 영세냐가 중요하겠죠. 왜 0%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그래서 0%라는 거는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는다는 거니까 그거는 국세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입의 경우에는 과세냐 영세냐를 나눠 놓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만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세율도 일반 매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과표는 3,350인데 부가가치세가 195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이게 영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내역은 오른쪽에 보면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요 일반 매입 중에서 과세분이 요만큼 되고 영세분이 요만큼 된다라고 나눠놨어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회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 7월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기 예정에 영세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영세 매입 금액 세액은 없을 테니까 매입세액 말고 매입 금액 그죠? 이렇게 조회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면세 매입은 어떻게 하느냐? 과표 가셔야 됩니다. 과표 가시면 수치
계산서 수치. 그죠? 우리가 면세 재화를 사고 계산서를 수치했다면 여기 뜨는 거죠. 70만원. 이렇게. 여기까지.